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비뱅, 넌 다시 나를 찾을 거야. 그때 다시 내게 올 거야. 도대체 어떤 섹터가 다시 한번 시장에 돌아왔을까요? 오늘장 윤재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오랜만에 기술주의 랠리와 함께 크게 올랐습니다. 미 기술주 랠리에 동참한 반도체주 의미 있는 반등일까 이렇게 한번 뽑아봤는데요. 지금 보신다면 WSTS 포캐스트 서머리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전망을 하는 서머리인데요. 지금 내용을 보신다면 내년도에 성장률이 11.2% 토탈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메모리 분야에서도 11.2%가 추가적으로 증가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포캐스트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게 반도체 성장은 내년에도 견고하게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점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들 전반적으로 시원한 반등을 보여줬는데 두 자릿수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주가 흐름 살펴보시죠. 먼저 대표적인 종목들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SK하이닉스 2.98% 상승하며 17만 3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연속 순매수가 3거래일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들은 팔았지만 기관들은 대거 담으면서 1.13% 상승한 채 53,7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심지어 상한가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오테크닉스, 테크윈, 그리고 YC, 디아이나, ISC, 프로텍, 웰킵스, 하이텍까지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뽑아왔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 외에도 반도체 종목들 오랜만에 반등을 크게 보여줬는데 어떤 이유인지 한 개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간밤에서 미증시 AI 훈풍이 불었다. 기술주 랠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었는데요.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제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최근의 흐름을 살펴보신다면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시선이 옮겨가게 되면서 반도체 종목들은 조정이 함께 나오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도 3.48%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종목도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시죠. 세일즈포스입니다. 무려 10.99% 반등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에 11% 넘는 급등을 보여줬고 장외 거래에서도 추가적으로 9%대의 상승을 보여줬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술주도 체크해 보시죠. 바로 마벨 테크놀로지 그룹인데요. 무려 23%대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AI 거품론을 잠재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실적이 껑충 끼었다라는 기사들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증시의 AI 훈풍을 받으면서 오늘 동반 강세를 보여줬는데 많은 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미증시의 AI 훈풍이 불더라도 최근의 주가 흐름은 우리 시장으로는 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대해서 성장 기대감이 점점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점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두 가지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신다면 글로벌 토탈 서버 출하량 추이 및 전망을 봤을 때 2025년도에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상승을 한다는 점, 지금 역대까지 봤을 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내년도의 전망이 가장 좋다라는 점 아실 수가 있고요. 글로벌 출하 및 전망 AI 서버 수준으로 봤을 때에도 이 부분까지는 살짝 꺾이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먼저 반도체 왕국을 꿈꿨던 인텔의 CEO가 짐을 쌌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되면서 반사수의 기대감이 올 수 있다라는 내용들도 전해지고 있고요. 정부에서 2026년에는 반도체와 로봇, AI 기술 경쟁에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해야 되는 이슈도 함께 있는데요. 많은 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K반도체,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에 위기가 직면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의 수출이 전액 지금 미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10에서 20% 정도가 중국 수출을 상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정말 오랜만에 기지개를 펴냈습니다. 앞으로도 찐반등을 기대해봐도 좋은 건가? 그동안 한참 밀려 내려왔는데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나와야 되는 건가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이 시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선택. 투자의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이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도 크게 밀렸습니다. 장 막판까지 오늘 시장을 보시면서 두려워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장 초반의 분위기 그리고 오후장 초반까지만 해도 보합권 수준을 보여주다가 막판에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시장 보면서 오전 중에 했던 생각은 그래도 10포인트 내외 정도로 하락을 했다가 계속 좀 안 빠지는 흐름이 네. 나타났어요. 보통 이런 경우는 그러면 오후장에는 지수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종목들도 그렇게 덜 빠지고 있었고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올라오지 않아서 더 빠졌죠. 전국에 대한 불안정성이 존재를 합니다. 여전히 여야가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의 방향보다는 서로에 대한 힘싸움을 이어가고 있고 그 속에서 외신과의 인터뷰가 나왔는데 시장은 부양한다고는 하나 거기에서 공매도 재개 이런 부분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시장 충격이 좀 있기도 했죠. 그러면서 지수는 1% 내에 하락 마감하기는 했지만 외국인이 시장을 계속 팔고 있어요. 예, 이게 이어진다라고 하면 좀 시장의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좀 불안함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 그러면 우리 그 생각을 해보자고요.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가 이게 참 힘들 텐데 오늘 보면 다 팔고 싶어지실 거예요. 네. 종목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우선은 박스권 하단 근처에 위치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 정치 변수 같은 경우가 어떤 요소로든 불확실성 해소로 나아가면 시장은 급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수준이기에 하루하루를 쪼개보면 상당히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기를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좀 넓혀보면 그래도 하락보다는 반등에 대한 무게가 더 강하다 보니까요. 지금은 버티는 상황이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 참 두려워 보인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하락보다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방어가 되고 있다는 점도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조언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제 초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의 반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오늘 동반 강세를 보였고 다수의 종목들이 오늘 빨간불을 켰어요. 네. 특히나 두 자릿수대의 상승폭을 그려준 종목들도 있었는데 반도체 종목도 어떻게 보셨을까요? 시장 대비 확실히 강했어요.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떤 이유가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삼성전자가 시장 대비 강했고 삼성전자의 밸류체인 장비 쪽들 이오테크닉스, YC 이런 종목들이 강했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뭐 HBM3E와 관련된 부분의 통과 이런 게 나오는가라고 추측을 네. 했어요. 그 부분 하나와 함께 SK 하이닉스도 함께 강했단 말이죠. 그러면 보통은 이 HBM과 관련된 부분 통과라면 하이닉스는 조금 무거울 수 그쵸. 있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미국장에서 보면 우리 2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AI에 관련돼서 시설 투자가 계속 단행이 되는데 이게 과연 뭐 돈을 벌어 주는가 여기에 대한 물음표가 존재하면서 엔비디아라든지 종목들이 하락이 나타났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어제였죠. 실적 발표를 한 셀즈포스라든지 아니면은 그 마벨 뒤에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반도체인가? 예. 여튼 뭐 반도체 관련주. 그다음에 셀즈포스는 CRM 이쪽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AI 쪽을 적용한 쪽이 돈을 벌다 보니 시장에서 이 2분기에 발목을 잡던 부분이 해소가 되는 거죠. 이제 돈을 벌어주는구나 하면서. 그래서 반도체주들이 함께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났나 이런 생각을 함께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에서 마벨 테크놀로지라던가 실적 네. 부분을 좀 확인을 했고 그 실적의 훈풍에 주가가 그대로 반응을 해줬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반도체 종목들 요새 이야기를 할 때 AI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받고 그동안 반도체 종목들 이 같다면 지금은 소프트웨어를 바라봐야 되는 시기다라는 네. 얘기도 최근에 참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다시 한번 반도체를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2025년에는 소프트웨어 단이 조금 더 강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실까요? 그 해외는 좀 다를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해외는 소프트웨어 쪽들의 영업이익률을 보면 뭐 오라클 이런 기업, 그다음에 어도비 이런 쪽이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어요. 넘다 보니까 오라클은 빠지지도 않아요. 연초가 100불 정도였는데 지금이 189불 정도니까 주가가 한 89% 정도 상승을 했단 말이죠. 어도비는 조금 다르기는 하네요. 연초 대비해서는 빠졌어요. 중간에 실적이 좀 잘 못 나왔다 보니까. 그런데 이걸 한번 보면 우리 어도비는 많이 보잖아요.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그쵸. 접하는데 이 어도비의 사업이랑 비슷한 쪽이 우리나라의 그 문서 기업들, 네, 뭐 몇몇 기업들. 근데 어도비보다 구독자 같은 경우도 훨씬 적죠. 그러면 이 주가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만 특별함이 없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 기업보다는 반도체 쪽 기업에 무게는 두는데 네. 반도체 쪽 기업 또한 이거를 뭐 사이클이 저점에서 다시 뭐 수요가 회복되면서 사이클 주기가 올라간다라고 하기보다 사이클은 빠지는 상황 또는 플랫한 상황 속에서 가격 메리트가 오면 이걸 매수했다가 그냥 시장 올라오는 20-30% 정도 수익 보고 나오는 그런 식의 대응 부분을 열고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을 봐야 되는가, 소프트웨어 단을 봐야 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선택의 기로가 좀 놓여 있을 것 같은데요. 미증시와 우리 국내 증시의 현황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AI 소프트웨어 단을 보실 때에는 미국 증시 쪽으로 좀 선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종목들은 미증시의 훈풍과 함께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럼 이쯤에서 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잠시 뒤에 이사님의 초이스 종목 중에 한 가지가 또 지금 제가 들고 온 내용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서 바로 한번 종목 두 가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고 오신 종목이 이수페타시스랑 LS 일렉트릭을 들고 오셨습니다. 한 가지 종목이 반도체 종목이고요. 제2호 인수설로 인해서 정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전력 설비 테마 오늘 반도체 종목들과 함께 같이 날아올랐는데 어떤 종목 초이스 해주셨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저의 초이스 종목은 LS 일렉트릭입니다. 네, 그러면 LS 일렉트릭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비초이스 종목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수페타시스 오늘 급락을 펼쳤죠. 제2호 인수가 사실이 아니다, 이제 안 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회사 차원에서 공시를 통해서 결정된 바 없다라고 올렸었는데 네. 지금 풍문에서 전해 들어오는 소식에 의하면 그대로 추진될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맞아요. 이게 그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라고
시장에서 루머가 있을 때 네. 주가가 한 4만 5천 원대였고 그러면서 2만 천 원대까지 주가가 하락하는 와중에 그때 이제 증자를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증자에 대한 대금을 그 제2호 인수를 하는 데 쓰인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좀 규제 요인이 있다 보니까 제2호 인수를 진행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네. 게 언론화가 먼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지금 돌아가는 정황상을 보니 그 유상증자 관련해서 진행은 할 텐데 시설 투자 쪽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이틀 반등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1개월 내에 유상증자 관련된 계획을 재공시하겠다라고 내비쳤어요. 네. 근데 주가가 보통 이러면 유상증자를 통해서 시설 투자만 한다라고 하면 여기 발생한 하락갭이죠. 증자를 실시한다라고 해서 나왔던 이게 저가가 한 36,500원대에서 26,000원, 26,000원에서 36,500원 이 정도 구간을 메우는 흐름이 나타났을 텐데 그게 아니라 되려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가를 통해서 지금 정황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유상증자의 진행은 팩트고 그다음에 제2호에 대한 인수 가능성도 좀 시장 그대로 열어둘 수가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의 비초이스 종목으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수설이 나왔을 때 개파락한 부분을 메꿔줬다면 지금 유상증자를 시설 투자 쪽으로만 가겠다라는 부분으로 점쳐질 텐데 지금 나오는 차트상의 흐름을 봤을 때는 제2호 인수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높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 비초이스 종목으로 채택해 주셨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초이스 종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일렉트릭 들고 오셨는데요. 전력 설비 테마가 오늘 같이 함께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그 아마존이라던가 글로벌 기업들도 이제 전력 설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제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과 함께 같이 주목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유에서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LS 일렉트릭을 택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업종에서 종목을 택할 때 여러 번 반복해서 제가 출연했을 때 말씀드리는 부분은 1등주를 네. 택하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1등주는 HD 현대 일렉트릭인데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1등주 외에 그 차별이 돼 있다가 즉 실적으로 차별이 돼 있다가 상대적인 열애에 있다가 1등주군이 하는 사업을 이제 진행하는 경우에는 주가의 간극이 좁혀지기 마련입니다. LS 일렉트릭은 보통은 초과 변압기 수주는 없었어요. 내년부터 증설한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없었는데 이게 약 5천억대 중반 규모의 변압기 수주가 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한 자릿수 정도가 나오다가 이제는 두 자릿수가 나올 수 있는 그 실적 체력을 갖추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가는 미리 빠져 있고 시장은 약하지만 더 이상 주가는 크게 빠지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실적 대비해서 주가 조정은 나왔기에 여기에서는 좀 크게 잃을 게 없다라는 점. 시장 빠져도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시장 반등 나오면 좀 강하게 함께 올라올 수 있기에 LS 일렉트릭을 오늘 초이스 종목으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 대비 지금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LS 일렉트릭 하면 상반기에 시장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종목으로 많은 분들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매수 찬스를 노리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때의 주가를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시장 환경 자체가 많이 변화가 됐잖아요. 네. 어느 정도 목표치를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예정된 내년 실적을 한번 볼게요. 네. 실적에 대해서 한 목표 시가총액을 구해보면 올해가 한 3,584억 정도. 내년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영업이익률이 10% 정도가 안 되는데 내년도 우선 이게 안 되게 이렇게 매겨놨는데 초과 변압기 수주가 나가면 영업이익률이 한 10% 정도 이상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영업이익 기준 한 4,700억 정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능하다 보니까
시총 기준으로는 기본 10% 정도 주가는 상승할 만한 여력이 존재를 해요. 네. 기본으로. 그러면 가격으로 보면 한 17만 원 정도. 예, 이 정도까지는 아주 무난하게 올라올 수가 있는 거죠. 가격 조정이 14만 원대 이하 나오면 매수를 해봄직하고요. 17만 원 이상 올라가면 그냥 뭐 이거 편하게 좀 매도해서 차익을 챙기는 그런 대응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내년에 실적 전망치를 계산을 해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과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앞으로 상방으로 10%는 훌쩍 넘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정도의 목표치를 바라보시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오늘장 초이스 종목 LS 일렉트릭 체크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으로 넘어왔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02-325-8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갖고 있는 종목들 진단 받아보셔도 좋고요. 신규 매수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도 받고 있으니까 전화 상담 망설임 없이 해주시고요.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많은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 젠젠님의 종목이고요. T사이언티픽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1236원에 비중은 10% 들고 계십니다. 오늘 지금 손해가 아니라 수익권에 좀 놓여 있는데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10만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T사이언티픽이 비싼 관련된 종목으로 꼽히잖아요. 그래서 오늘 19% 종가 마감을 했는데 고점 기준으로 보면 상한가 도달을 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코인 관련주 같은 경우를 시장에서 찾아서 많이 하세요. 어떤 관련주들. 그다음에 우리 미국 대선을 할 때도 트럼프 당선인 관련주들을 찾아서 접근을 했었는데 수익 보시는 건 되게 축하드려요. 접근도 잘하셨고 단가 같은 경우도 오늘 접근하셨다라고 하면 단가도 잘 잡으셨어요. 아마 그 나름의 타이밍을 잡는 원칙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저한테 물어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따로 뭐 진단보다는 거래가 잘 터져 있다 보니까 추가로도 뭐 시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열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생각을 하는 건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을 찾아서 접근하는 것보다 지금은 코인을 직접 해보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코인이라고 하면 보통 실패하신 분들이 많고 뭐 샀다가 이게 많이 빠졌던 케이스들이 있다 보니까 두려움이 크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주식을 잡은 타이밍을 캐치할 수 있으시다라고 하면 코인을 하셔도 충분히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좌 한번 터서 해보는 거죠. 네. 충분히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평단가와 비중을 잘 조절을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오히려 코인 쪽을 직접 매수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조언까지 덧붙여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이 종목 지금 거래량과 그런 차트의 분위기를 봤을 때 조금 더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반도체 종목 진단이 올라왔네요. 정기수님의 종목입니다. SNS텍 23,650원에 비중은 15%입니다. 어제 시설 투자 기사가 떴는데 앞으로도 상승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고 어제도 이 종목이 8%대, 오늘도 8%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블랭크 마스크 양산 준비를 위해서 시설 투자를 목적으로 400억 원 규모의 시설 투자를 좀 하겠다라는 공시가 올라왔었는데요. 이 종목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시설 투자 단행한 부분과 EUV용 블랭크 마스크라는 점을 보면 긍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볼 게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 재료가 나왔다라고 하면 주가는 상한가 정도 도달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단 말이죠. 그다음에 투자 기간 같은 경우가 올해 말부터 어제부터 해서 내년 말까지 시설 투자가 진행이 되게 돼요. 그렇다 보니 이게 마무리되고 실제 실적이 나오는 기점은 내후년부터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실 때 시세가 남고 접근을 한 건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두고 시간을 투여해서 장기로 간다? 장기로 간다라는 점을 한번 실적을 열어서 볼게요. 자, 내후년 정도겠죠. 이 790억 정도의 실적에 포함되지는 않았을 거지만 만약에 그 EUV용 블랭크 마스크 같은 경우를 만든다라고 하면 한 700억 정도 영업이익은 가능해요. 이 종목이 시가총액 1조 이상으로 갔다가 지금은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2026년에 실적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시총 기준 한 7천억 정도, 이 정도까지는 상승이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상승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력은 한 30% 정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의 함정이 2026년의 실적 기준으로 30%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좀 여전히 보유를 해도 되되 주가의 방향이 달라질 때 거래가 수반되면서 주가가 빠질 때 같은 경우는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 SNS텍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실적 부분까지 좀 기본적 분석까지 해주시면서 이 종목에 대한 조언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절파고TV님의 종목이고요. 한국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500원의 비중은 7%, 시장이 너무 나빠서 16,000원까지 깨져버렸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앞이 깜깜합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최근에 좀 안 나왔고 3분기에 좀 그 성장폭이 줄어들었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반면에 포트폴리오는 확장한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본업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들도 들려오더라고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될 때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함께 시세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2023년 10월 정도 시세가 한번 났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또 10월 정도의 시세가 났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뭔가에 기댈 게 없어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댈 수밖에 없거든요. 반등이 나왔던 구간은 15,000원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저항을 받았던 구간은 25,000원, 29,000원 이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고 최근에도 한번 매도할 수 있는 단가가 보유하고 계신 단가보다 낮지만 그래도 한번 줄일 수 있을 만한 기회를 한번 줬거든요. 손절이라고도 하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이 비슷하게 거래가 수반되면서 종목이 올라올 때 그때 같은 경우는 좀 손절 대응이라도 뭐 해줘야 됨을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서 우리 이거 한 가지 해보자고요. 제가 제안 드리는 바는 종목에 대해서 주가가 우리가 시세가 날 때 추격해서 접근하는 것보다 되려 시세가 빠져 있고 변동성이 줄어 있는 종목이 과거의 저점 근처에 있을 때 기술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수익에 대한 확률이 높다 보니까요. 제가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그 타이밍을 정확히 어떤 부분을 보면서 잡는 게 좋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건데요. 네, 한 번만 또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 네. 빠져 있어요. 주가가 빠져 있고 조정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변동성이 줄어 있을 때 네. 한국 파마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게 말로 하면 네. 잘 짚어주신 것처럼 예를 들면 이게 더 낫다 보니까 요런 식으로 시세가 나잖아요. 종목이. 자, 2023년 10월 케이스. 근데 이날 만약에 추격을 했어요. 결과론이지만 한번 보는 거예요. 위쪽에서 샀다라고 하면 이틀 동안 빠질 때 손절을 못했어요. 못했으면 2023년 10월 17일에 가지고 왔던 주식이 11월 달 돼서 그냥 살아나는 거죠. 한 달 정도. 그러면 이 구간에 진입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변동성이 준 구간에 진입을 할 때가 나은 거죠. 왜냐하면 이 구간에 진입을 했으면 수익을 보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구간도 또 애매한 거죠. 주가가 밀리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여기에서 진입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손실을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운 좋게 이건 결과론적으로 살려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하락할 때 또한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이 구간 아니겠죠. 다 아니에요. 다 아닌 상황 속에서 보면 이렇게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간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진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손절을 해줘야 돼요. 깨지니까. 근데 깨지고 나서 또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때 생각이 들겠죠. 야, 주식을 샀다가 내려가길래 팔았는데 다시 올라왔어. 그러면 역시 추격하는 게 더 낫겠구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손절을 해준다는 거는 원칙을 지킨 거예요. 네. 내가 진입한 가격대 대비해서 이렇게 거래 수반하면서 하락을 했다 보니 또 이런 식으로 변동 줄어든 구간에서 다시 진입을 하고 그러면 추격을 해서 진입하는 것보다는 수익에 대한 확률이 높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세 번째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차트를 통해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조금 더 자세히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내일은 부자님의 종목이고요. 포스코 퓨처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만 1,000원 평단가에 15% 비중 들고 계신데 지금 몇 분 전에 기사 한 가지가 떴습니다. 국회에서 음극재를 지원해달라라고 호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정부 지원이 2차 전지 섹터, 음극재 섹터 쪽에 참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이에 대해서 물론 국회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와야겠지만 보조금을 뭐 지급한다던가 내용이 나와야겠지만 미국의 신정부 출범을 대비해서 배터리 차원에도 지원을 해달라는 강력한 얘기를 어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좀 반등이 나올지도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보조금 측면에서 정부에서 그걸 가능하게 해주면 좋기는 해요. 산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해주면 좋은데 지금 보면 그거를 해줄 상황이 아닌 거죠. 네. 예, 국회 같은 경우도 약간 좀 정지돼 있는 상황들이고 뭐 연간 기대되었던 금투세라든지 이런 부분의 통과까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정책 같은 경우가 필요하기는 하나 그게 진행이 될지는 물음표인 거죠. 매수는 19만 1,000원 정도 매수를 하셨고요. 16만 3,000원 정도 지금은 거래되고 있어요. 이게 좀 2차 전지와 관련해서 필요한 거는 수요라는 점을 자주 말씀드리고 있어요. 앞단에서 전기차가 잘 팔려야지 소재와 관련된 종목들은 반등이 나올 수 있음을 열어두고 그다음에 매수에 대한 타이밍은 나쁘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매수해 봄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 매수를 한 구간의 현재가를 놓고 봤을 때 시장이 정상화돼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지고 계신 가격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어 보여요. 그래서 보유를 하고 갈 수 있는 상황임을 종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2차 전지 종목들 배터리와 관련해서 보조금 문제를 떠나서 일단은 산업 자체가 성장 동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지금 평단가 자체가 매수 타이밍을 잘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보유해 보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내사랑님의 반도체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C텍이고요. 31,000원에 비중은 30%. 기다리면 올까요? 라고 질문
질문을 심플하게 보내주셨는데요. KC텍 한번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4%대 반등 나오면서 27,500원까지 올랐는데 이 종목도 거의 오름세 없이 내려가기만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 낙폭을 생각했던 걸 해보자면 어느 정도 반등이 그냥 나온 수준에 불과한 것 같아요. V자 반등도 거의 없고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고만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반도체 쪽 관련된 기업들은 들고 간다라고 하면 좀 지금은 고통이 따를 수 있는 구간이에요. 주가가 좀 지금 손실 보고 계신데 아무 이유 없이 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당장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은 시간을 투여해서 갖고 가고자 하는 심리는 좀 낮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을 보면 반도체 장비 및 소재를 만들어요. 연마 장비라 하죠. 우리 HBM 관련해서도 그냥 어떤 반도체든 웨이퍼란 걸 통해서 여기에 회로를 새기고 전기가 안 통하던 걸 통하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서 회로를 새기기 전에 회로가 잘 붙게, 이 표현이 좀 와닿으시려나? 여튼 뭐가 평평하게 갈아주는 역할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불순물을 이제 다른 용도로 쓰거든요. 그 사업을 해요. 그 사업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해보면 지금 반도체 좋지 않잖아요. 감산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 KC텍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바로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면 올까요? 라는 것에 대해 대답을 해주면 기다리면 오죠. 그런데 언제 올지가, 언제 올지가 이게 좀 물음표다 보니까 손실은 크지 않으세요. 한 10% 정도 조금 넘게고 충분히 매수해봄직한 타이밍에 하시기는 했는데 이게 시간을 투여해서 갖고 갈 만한 게 지금의 시기가 맞는가. 다음에 더 좋은 시기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고정가도 빠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라면 한 이틀 정도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이 또 한번 반도체주들이 강하다라고 하면, 엔비디아가 강하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종목들 같은 경우도 KC텍도 오늘 오른 것처럼 비슷하게는 올라갈 수 있을 거잖아요. 그때 한번 줄여주고 타이밍을 다시 잡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KC텍을 보기보다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한 15만 원대 그 정도 그때 보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KC텍 살펴봤습니다.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구간에는 2만 원 후반대에 머물러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시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 손실폭이 작은 상황 속에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SK 하이닉스 짚어주셨으니까 이 내용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마루코님의 종목이고요. 오늘 상한가 터치가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셀비온 살펴볼게요. 28,000원에 15%. 매수한 지는 2달이 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지 고민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셀비온 같은 경우에 오늘 상한가 터치가 나왔지만 약간은 밀렸습니다. 그리고 17,000원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셀비온도 제약바이오 종목들 미끄러지면서 같이 함께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호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립선암 치료제와 관련해서 상용화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내용의 반등을 진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더 들고 가면서 수익까지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대량 거래가 터져서 추가로 시세는 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생각해야 될 게 단가 비슷하게 거의 올라왔잖아요. 손실이 거의 50% 이상 보시다가 지나서 오늘 시세로 보면 한 10% 정도 손실까지 올라왔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는 좀 줄여주는 대응 부분을 열어둬요. 손실인데 어떻게 줄이죠? 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50% 이상 손실을 보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에는 좀 줄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종목이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서 1200만 주 이상 거래가 발생하면서 생겨난 단기 이평, 5일 이평선 같은 경우를 이탈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낮은 가격에서도 매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하고
종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셀비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한 50% 내외의 손실을 보고 있다가 오늘 상한가가 한번 터치가 나오면서 10% 내외로 손실폭을 확 줄였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위기를 타서 끝까지 들고 가야겠다라는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재님의 종목이고요. 피롭틱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22,500원의 비중은 30%입니다. 오늘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 중에서 SKC, 캠트로닉스, 미래컴퍼니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오르긴 했어요. 그런데 반도체 종목들처럼 강한 반등은 아니었고 이 종목도 한 보합권 수준 내에 지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롭틱스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이쪽도 2차 전지라든지 뭐 짚어주신 것처럼 유리기판 관련된 장비의 수주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주가가 반응을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이건 당연시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뭐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그런 요인보다 수주가 나와줘야 되는 구간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뭐 전 저점의 주가가 깨진다라고 하면 기계적으로 주식을 좀 줄여주기도 해요. 그 가격대는 한 14,000원대 이 정도 가격대임을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저점의 부분을 기억해 보셔라 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차트상의 흐름에서 봤을 때 14,000원대 지켜주는지 그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피롭틱스 살펴봤고요. 오늘 기준으로는 15,000원대 부근에서 종가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 흐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오랜만에 매수문의 질문이 올라와 있네요. 붕어빵님께서 삼성 SDS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규 매수 관점 어떻게 보실까요? 한번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날 하락이 나온 게 삼성 SDS가 하는 사업 관련된 소프트웨어 여기에 대해서 해외 기업 같은 경우가 국내에 이제 들어온다라는 점이 내비쳐져서 시장에 대해서 경쟁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뭐 기다리던 주가의 박스권 하단 정도가 왔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짧은 전저점이 깨지는 걸 손절로 잡고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매수를 해보셔도 됨을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매수 기회가 오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붕어빵님께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현명한 선택하시기를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조AD님의 종목입니다. TSE 살펴볼 거고요. 47,300원에 10% 매수가까지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을 주셨습니다. 38,000원대예요, 이 종목이. 지금 오늘 꽤나 많이 반등을 보여줬는데 여전히 손실폭이 큽니다.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이 종목이 그 소켓 관련된 사업을 네. 해요. 우리나라에서 뭐 리노공업, TSE, ISC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TSE가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우리 그 칩 중에서 스냅드래곤 칩이 있고 엑시노스라는 칩이 있는데 엑시노스 칩을 갤럭시에 탑재를 하려고 했었죠. 저번 갤럭시에는 우리가 국산, 그러니까 해외에 파는 거 말고 국산의 엑시노스를 탑재를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 좀 차별화. 왜 해외 것에서는 엑시노스 탑재를 안 하고 국내 것만 했지? 이런 생각을 시장에 이제 스마트폰을 사는 쪽들이 했었거든요. 발열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엑시노스가 잘 돼야지 TSE 같은 경우는 실적이 늘 수 있는데 그게 아직 해외 쪽의 스마트폰에는 전부 다 탑재를 안 하는 상황이고 삼성이 또 파운드리 사업 같은 경우를 잠시 좀 인력이라든지 이런 쪽을 쉬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TSE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주가는 머물러져 있어요. 그러면 실적을 한번 볼게요. 올해 내년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338억, 523억 정도 시가총액 영업이익이거든요. 그러면 비용 감안해보면 시가총액은 정상적인 사업이 된다라고 할 때는 한 5천억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 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한 20% 정도는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47,300원에 샀다라고 하면 20%를 여기에서
한번 곱해보면 45,000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비싸게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정도 왔을 때 한번 매도를 해주는 것으로 하고 아마 20% 정도 주가가 올라왔을 때 그때는 또 다른 기업의 뭐 상황에 대한 변수가 있으니 올라온 거겠죠. 그때 한 번 더 체크하고 가는 거죠. 예. 네, 좋습니다. TSE 살펴봤고요. 테스트 소켓 관련된 종목 중에서 해당 종목에 대해서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실적 부분을 한번 잘 체크를 해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에서 20% 정도 이상의 상방의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현재가가 현재가에서 20% 정도를 계산을 해본다면 45,000원 중반대까지는 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때쯤에는 다시 한번 대응 전략을 짜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진단에 대해서 지금 꾸준히 나눠보고 있는데 한 종목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김상수님께서 질문을 주셨고요. 23,456원에 25% 들고 계십니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관점을 질문을 주셨는데 해당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우리 반도체 설계 자산 관련된 종목이에요. 설계에 대한 자산을 갖고 우리나라에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비메모리나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거나 할 때 요청을 하는 거죠. 이 스펙의 설계 자산 같은 경우를 의뢰를 해서 그 자산을 주면 로열티를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지금 그 사업 같은 경우를 확장하지를 않는 거고 그 설계 자산을 갖고 있는 글로벌 ARM이라는 기업이 시장 점유율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나 반도체 설계 자산 기업들은 업황에 대해서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관리를 하셨어야 되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시간을 투여해서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손절하기에도 늦었고 하다 보니까 변수는 반도체 설계 자산 이 라이센스를 다양한 기업에 판매를 할 수 있게 그 하나의 컨소시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추후에 뭐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무너지기 전까지 한 번쯤은 대응이 필요했던 종목이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손실을 크게 감내하면서까지 매도의 실익은 조금 부족하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오늘도 이사님께서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진단을 도와주셨는데 끝으로 내일장 조금 더 현명한 초이스를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집중해보면 좋은 건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보는 게 좋을까요? 여전히 뭐 외국인은 시장을 사주지 않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전국의 불안정성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하고 보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연금은 거래소 주식을 사주고는 있는데 외국인이 돌아와줘야 시장의 탄력이 강할 수 있다 보니까 그게 나타나는지를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수급을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점을 짚어주셨고 지금 채팅창에서 이사님께서 오늘도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질문을 내일장에도 한번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들 어제는 23개 종목이 같이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올랐고 한동훈 테마주는 또 내렸습니다. 아예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은 또 정치 테마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중에서도 이재명 테마주에 대해서 관심이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정치 테마주 의견이 어떠실까요? 하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의 하나의 단면이다 보니까 테마주는 안 해야 된다라는 시각은 저는 전혀 아님을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내일은 3일째 상승이에요. 그러면 저점 대비해서 주가는 2배 정도 이제 올라온 거거든요. 상한가 간 종목들이 내일은 풀릴 수도 있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안고 내일은 추격하는 날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속은 될 거예요. 아마 지속은 되겠죠. 그런데 3일 차에는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음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정치 테마주에 대한 질문까지 끝으로 한번 드려봤습니다. 앞으로의 연속성은 조금 더 보일 수 있습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변동성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추격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시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남겨주신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야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하지만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끝으로 이벤트 한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채팅창에 이제 링크 한 개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회원 가입하신 후에 로그인 하시고 마이 페이지 들어오셔서 고유 번호 그대로 복사하시고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통통 쿠폰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